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어제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경찰을 들이받는 사고로 19개월 아이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선 차가 길가에 전봇대를 넘어뜨렸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으로 중동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복 공격 예고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복면을 쓴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미사 참석자 1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방침인데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에 제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받게 됩니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주 관련 부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거부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부 일배와 오체 투지, 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부터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8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가족이 타고 있던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19개월 아이가 숨졌습니다. 인천에선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배양진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뒷부분이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앞부분에선 차량 부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9개월 남자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가족 3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경차는 고속도로 3차선에 멈춰서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근처에 화물차가 보행하다가 당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봤다는 식으로.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멈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밤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7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후 차량이 갑자기 가속돼 전봇대와 부딪혔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생긴 일대 정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꾸린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어제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새 당명은 가칭 개혁 미래당입니다. 이번 통합으로 야권에 처음으로 제3지대
이른바 중텐트가 꾸려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과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도 본격적인 공천심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선 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접수를 이미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모레부터 후보자 면접을 합니다. 중동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공격에 미군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첫 미군 사망자입니다.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미군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요르단 북동부에 주둔 중인 미군을 무인기가 공격해 3명이 숨지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최소 34명의 미군이 뇌 손상 여부를 검사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을 상대로 무장단체의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70명 이상이 다쳤는데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because, as I say,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That means possibly killing some very, very senior Iraqi militia leaders, possibly some senior Iranians. 실제로 이날 정치권에선 이란을 직접 공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란은 하고 만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하는 이야기에 이란이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가 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의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커지는 걸 막고 이제 선거 운동에 집중하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의 시험 발사를 지도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잠수함에서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보며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성당에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쳐 신도를 총격했습니다. 미사를 보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괴한들은 테러를 이어가려다 총이 고장났고 도망갔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평화롭게 미사가 진행 중인 성당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2명이 총을 쏘며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놀라 엎드립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의 산타마리아 성당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던 괴한들은 총이 고장나자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이번 테러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무슬림이지만 최근 성당도 찾아오다 변을 당한 겁니다. Ben geldiğim için benim yanımda bazen geliyordu beraber. Yoksa temiz, çok iyi bir insandı. Yani Tanrı erken aldı yanına. 튀르키예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Ama işte her yerde maalesef bu tür caniler çıkıyor. Ve bu tür caniler de tabii biz bunu er geç yani belki de şöyle 24 saat içerisinde faili bulacağız. 튀르키예 당국은 조금 전 용의자들을 검거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일각에선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이슬람 국가와 연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튀르키예 당국은 교회와 이라크 대사관 등을 공격하려 한 혐의로 IS 관련자 32명을 체포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체 국민의 99%가 이슬람 신도입니다. 이런 배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해 오던 때 극단적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리는 주택을 살 때 최저 1.6%, 전세 자금엔 최저 1.1%가 적용됩니다.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5개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골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시간입니다. 가장 우울한 나라 어딜까요? 140만 유튜버이자 미국의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한 뒤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24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아침 조회수가 60만 정도였습니다. 역동적인 문화를 지닌 놀라운 나라가 왜 우울할까? 영상은 스타크래프트를 지목했습니다. 하나의 현상이었던 게임의 성공 공식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됐다는 겁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s, then you fail. And I think it's really connecting to depression. 유교 문화와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 크게 나타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도 한국인들의 회복하는 힘이 돌파구를 찾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the incredible economic growth or the newfound pop culture dominance, but rather there's a resilience here that is rare and special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수프 테러를 당했습니다. 모나리자 얘긴데요. 두 여성이 다가가더니 주황색 수프를 끼얹고 예술이 중요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이 중요한가 소리쳤습니다. 미술관 측은 즉시 가림판을 설치하는 대처를 했는데요. 프랑스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였습니다. 다행히 유리로 덮여 있어서 훼손되지는 않았다네요. 이 영상 보시면 2년 전 고흐의 해바라기나 다른 명화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최근 이런 그림들을 향한 환경운동가들의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어떨까요? Mais par contre, le rapport avec l'art, je ne vois pas pourquoi atteindre les œuvres d'art.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배 의원의 동선은 어떻게 알았는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피의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중학생인 피의자 A군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돌덩이를 썼고 배현진 의원이 다친 만큼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배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A군은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군이 정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A군은 서울 내 한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응급 입원 기간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A군을 보호 입원시키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군 측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구 종말을 믿으며 활동했던 단체가 명상학교로 위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원들은 명상 수련 과정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까지 잃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직접 이 단체에 취재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를 모으는 듯한 자세로 절을 하고 몸을 흔들며 수련도 합니다. (1997년) 시작된 이 단체는 자신이 조물주라고 주장하는 방송작가 출신 A씨가 만들었습니다. 조물주라는 그런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담당하는 그런 올라가는 한쪽만 담당하는 게 A씨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문답한 내용을 담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2년엔 소위 지구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쪽에 준다고 그랬지. 이탈리아는 그 화산 폼페이 무너졌던 그 화산도 터진다 그랬고 난리 난다. 사회적 전산 시스템 다 망가진다. 회원들은 재산을 팔고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충 지어야 되고 환란이 끝나면 살아나오면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시부터 활동했던 전직 회원은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150억 가까운 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며 전국 4곳에 공동체 마을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많으니까 일단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배신자들 와서 여기서 살고. 하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물주라던 A씨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측은 리더의 자살이나 유서 내용을 10년 넘게 숨긴 채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내부 고발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내부에서 자살을 금기시해왔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자살하는 게 왜 그렇게 가장 큰 죄냐 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 예방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유서엔 지구 종말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속여왔던 거죠. 속여서 신규 회원을 계속 받게 하고 또 명상을 가리키고 또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 마련한 재산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된다. 항상 그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기부받아서 만든 노른자 땅은 딸한테 물려준다는 이런 유서를 보고 저거는 너무 쇼킹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살도 있다면서 회원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숨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종교는 상관이 없는데 종교가 전혀 아닌 것처럼 명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 보면 사이비 집단이라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된 거니까 이 사실을 속이기 너무 쉬워요.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심 속 명상학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 얘기 위주입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명상학교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에서 명상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각 지역마다 작은 곳이 있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매월 회비가 있어요. 15만 원인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요. 사이비 종교다 이런 얘기도 뜨더라고요. 저희 그냥 명상만 하는 거고 조금 응애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 있으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회원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늘하고 소통하려면 입문을 해야 한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야만이 자기들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초급이어서 그렇다. 승급을 해야 한다. 승급을 하려면 또 책을 어마무시하게 사야 돼요. 교재 5권, 워크북 5권 2세트가 80만 원이나 했습니다. 책값이 이렇게 비싼 거냐고 회원이 묻자 단체 관계자는 나도 놀랐다는 황당한 답을 합니다. 본부에서 파는 물건들은 계속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반지했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또 목걸이 하라 하고. 각종 비용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남에 있는 단체 본부에 찾아가 봤습니다. 본부 앞 작은 건물은 회원들 가족의 위패를 둔 공간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숨진 조상들에게 좋은 기운이 지원된다며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본인이 잘 된다고 설명했단 겁니다. 6.25 전쟁 중 행방불명이 돼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가족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한 가족도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천도제를 지내면 올라가는 기력 회복률까지 표시해놨습니다. 회원들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천도제 비용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가 조성한 공동체 마을에선 지금도 회원 수십 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공간이 약 20여 채 정도 있습니다. 지구종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은 집들이라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지었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했다던 창고도 남아 있습니다. 만난 이들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말라니까. 돌아가시 알고. 나오세요. 신분 좀 주세요. 선생님은 일단 누구신데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답해. 나가세요. 어렵게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입이 종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간단하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을 하셨다고 하던데 얼마든지 저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말고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자살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죽냐 하는 것도 방금 설득이에요. 이 단체는 지금도 국내외에서 20여 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가 계시는 사항을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단체 측은 취재진에 과거 지구 대위기론에 휘말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은 이와 무관한 명상 수행 단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개별 천도제 비용은 불교에 비하면 비용이 저렴하며 올해부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온 부분은 작년부터 세법에 맞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등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가 회원을 빼가기 위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걸로 현혹을 해서 자기의 사익을 챙기고 또 종교화시키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JTBC 이희령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부터 큰 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지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걸로 보여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